반갑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밤 9시 반이고요.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좀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 동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자, 오늘은 외국인이 뭐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팔지 않았습니다. 뭐 조금 샀죠. 근데 문제는 기관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의 매도가 좀 어느 정도 거쳐야 바닥에 놓을 듯 한데,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시장이 더 빠진다에 베팅을 한다는 얘기였죠. 자, 그리고 외국인은 뭐 이번 기회에 조금씩 외국인들은 항상 미리미리 선침해 하지 않습니까? 조금 물리더라도 그냥 꾸준히 조금씩 사모으죠, 외국인들은. 지금 딱 그런 모양인데요. 자, 외국인들은 조금씩 뭐 많지는 않습니다. 사모으고 있는 듯 하고요. 자, 외국인 옵션 동향 여전히 하방 쪽에 옵션을 잡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은 더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제가 코덱스 말씀을 드렸죠. 코덱스 한번 볼까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어쨌든 요 파동상 하나, 둘, 셋, 지금은 3파 하락 이후에 4파 상승이 들어온 거고요. 지금은 이제 5파 하락 구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5파 하락이 이제 시작하려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장중에 1박 2일이나 단타 코스로 이 시장의 주도주인 반도체 관련주나 뭐 이런 쪽, 일본 규제 관련주 쪽은 매매해도 괜찮을 듯 하고요. 그 나머지 종목들은 일부 5G 관련 종목 한두 종목 빼고는 별 재미가 없는 조심해야 될 시장입니다. 자, 아직은 매매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단기 매매가 차라리 쉬시죠. 모니터를 안 보시고 쉬시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당분간은요. 그게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 지금은 아직 레버리지란 건 어제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레버리지는 지수가 상승한다는데 베팅을 두는 건데, 지금 레버리지는 하락 구간입니다. 아직 5파 하락의 마지막 5파 하락 구간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도 내려가야 될 구간이 좀 많이 남은 듯 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레버리지를 조금 샀죠. 최근에 레버리지를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자, 사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외국인들은 레버리지를 많이 팔아놨었습니다. 이제 빠질 때마다 외국인들은 레버리지를 조금씩 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사 모을 거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괜찮다 싶은 종목들도 조금씩 사 모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관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뭐 좀 투기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죠. 최근에 기관들이 투기적으로 강력하게 무려 뭐 600만 주인가요? 레버리지를 샀다가 지금 또 몰빵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자, 완전 냄비죠. 자, 기관들이 레버리지를 파는 한은 이 주식은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은 하락 쪽에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은 상승에 베팅을 했다기보다는 조금씩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물량을 선침해하면서 모으고 있다. 조금씩 빠질 때마다 그렇게 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레버리지 봤습니다. 자, 아직은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바닥이 아닙니다. 인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인버스는 요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면 파동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동향 보시면, 자, 외국인들은 이제 조금씩 인버스는 주가가 하락하는데 베팅을 하는 건데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외국인들은 이제 인버스를 조금씩 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1.5 정도를 사놨다가 오늘 많이 팔았네요. 1.19 정도 남아 있는데, 외국인들은 아마 내일도 빠지면 조금씩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기관들은 또 인버스를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하락에 여전히 베팅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 자, 네페스 신소재는 오늘 좀 급등이 들어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요. 자, 이 종목은 뭐 기관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가요? 뭐 별로 매매 동향이 큰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물량을 거의 안 가지고 있는데. 자, 네페스 신소재는요. 재무 종목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지난해에는 적자였고 올해는 순이익은 흑자인데 영업이익은 조금 적자네요. 회사가. 네페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네요. 같은 회사인데도. 자, 이 종목은 그 에폭시 몰딩 컴파운더 뭐 EMC라고 하는데요. 에폭시 몰딩 컴파운더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일본이 이번에 만약에 규제 조치를 이제 추가로 확대를 한다면 그 추가 확대되는 품목에 이 EMC가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일본이 이 종목을 뭐 거의 80% 정도 독점하는 모양인데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네페스 신소재가 거기에 해당되는 물량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오늘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다고 내려왔는데요. 좀 두고 보죠. 만약에 일본이 추가 규제를 낸다면 이 에폭시 네페스 신소재는 추가적으로 좀 더 시세가 일시적으로 놓을 수도 있지 않나. 감신 종목에 더 놓으시고요. 위에 구름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터치를 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일단 좀 관심을 가져보시죠.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긴 했습니다만은요.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요. 자, 매매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요. 그 다음, 액토즈 소프트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두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자, 실적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적자를 봤지만 올해 분기 실적은 1, 4분기 영업 순이익이 무려 158억입니다. 158억인데 아마 뭐 게임 쪽이 뭐 하나 크게 성공을 했는 모양인데요. 게임주는 한 분기는 좋았다가 그 다음 분기에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1년 농사를 다 지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1, 4분기에. 크게 뭐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 수급 동향이 기간은 계속 지금 5일째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양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죠. 외국인은 조금 샀다가 팔았다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차트로 보면, 자,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개인은 계속 사고 있네요. 자, 차트를 보면요. 그동안 이 종목은 꾸준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올랐는데, 요 추세선을 제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대략 13,000원 정도 전후가 되거든요. 13,000원 정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3,0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13,000원 정도 올 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봉상으로는 뭐 거의 뭐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전에 이 종목이 중국 기업의 인수가 된다 뭐 해서 이 종목이 엄청나게 시세가 나왔었죠. 자, 어쨌든 뭐 주봉상으로는 요 200일선에 당연히 걸리겠죠. 올라가도 17,800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고요. 아직은 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3,000원 전후 정도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때까지 한번 관망을 해보시죠. 시장상 봐가면서요. 자, 다음 특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매매의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냥 이 시장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자, 일단 파동상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5파동이 한번 남은 듯해 보입니다만 파동상으로는요. 근데 어제 급등을 했을 때 기관의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오늘 다시 조금 들어왔죠. 조금 들어왔다는 얘기는 조금 먹을 게 조금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자, 일단 이 종목도 특선 하이메탈도요. 우리가 일단 관심을 가져보시는데 이 종목은 뭐 이방성 전도성 필름
그 다음에 용도전볼 상용화. 용어가 어렵습니다. 반도체 용어로서. ACF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 종목도 일본 규제에 관련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세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덕산 하이메탈이 반도체 우리 소재 관련 주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종목이 이때 거래가 한번 크게 터졌고요. 이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주봉상 거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주봉상에 다 나타나거든요. 자, 덕산 하이메탈은, 자, 여기서 거래가 한번 크게 터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거래가 이번에 터졌습니다. 이번 주에. 자, 그러면서 조금씩 주가는 올려놨는데, 위에 매물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6,900원, 7,000원 정도의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자, 이 7,000원에서 200일선이 있는 요 7,700원 정도까지가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오락가락 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면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당장 이 종목이 시세가 나기를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는, 한 번 더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저점 매수 내일이라도 들어온다면 뭐 일부 소량 정도는 매매를 해보셔도 될 듯한데, 그건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요. 자, 실적을 보면 작년에 121억 흑자가, 영업이익이 12억인데 순이익이 121억이네요. 이거는 어디 뭐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수익이 났나 본데요. 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기도 15억이면은 영업이익이 3억이고, 자, 실적은 지금 현재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전형적인 반도체 소재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뭐 일본 문제가 당장 나중에 한 3개월 정도는, 아마 2-3개월 안에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키우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소재 관련주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진세미캠, 관광지에 관련주인 동진세미캠도 그래서 최근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재 관련주는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좀 관찰을 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재 관련주인 후성 한번 보겠습니다. 후성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만원 전후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점은 12,000원 정도 보시면서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듯 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상승 파동은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1850원까지 갔다 왔네요. 자, 그러면 뭐 만 초반대까지 기다려 보죠. 일단은요. 자, 이 종목은 만원 근처에 오면 좀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은 듯 합니다. 자, 차트 한번 열어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 박스권을 돌파하면 폭만큼 올라간다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요즘 요 자리가 9,300원 자리가 이제는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9,300원이 요 다중 바닥을 찍은 자리에 요 자리를 행보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오랫동안 그렇게 행보할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이 종목은 만원에서 12,000원 정도, 그 정도로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신성 ENG. 자, 신성 ENG는 아직 11,000원이나 11,200원 안 왔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서진 시스템도 이제 탄력이 많이 죽었죠. 자, 탄력이 많이 죽었는데요. 서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뭐 요 자리요, 19,2만원이네. 2만원까지 올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글쎄요,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서진 시스템은요. 아직 수급이 제가 보니까, 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은 조금씩 팔고 있고요. 기관은 최근에 좀 팔았다가 다시 조금, 오늘 뭐 1854주 들어왔은 게 뭐 미미하네요. 개인만 사고 있거든요. 자, 서진 시스템은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거든요. 자,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 관망을 좀 하겠습니다. 크게 당장 시세에 놓을 자리는 아니고요. 오늘 유비커스 홀딩스는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큰 의미는 저는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시노펙스. 시노펙스는 2,500원 초반대까지 와줘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삼지전자는요,
좀 이제는 좀 관심을 뭐 5G 관련주 좀 이 종목은 좀 우리가 좀 길게 보면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수가 빠져서 이 종목도 같이 빠진다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일단 재무정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순이익이 297억 나왔네요. 영업이익이 325억 나오고 분기 한번 볼까요? 순이익이 93억, 사고 36, 360억. 자, 그러면 올해 360억 정도 뭐 꼭 되는 건 아니지만요. 자, 360억이면은 작년에 290조 300. 작년보다는 이제 순이익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역시. 근데 이 삼지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중계기 관련주지 않습니까? 중계기 관련주는 하반기에 실적이 좀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삼지전자는 그 하웨이 문제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재평가를 좀 못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하웨이 문제가 저는, 머지않아 좀 어느 정도 좀 실타래가 좀 풀릴 것 같거든요. 하웨이 문제가. 자, 하웨이 문제가 실타래가 지금 풀리려고 하는 뭔가 조짐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이제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듯 합니다. 오늘도 11,850을 찍었거든요. 자, 이 종목은 만약에 지수가 뭐 또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때는 절호의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실적도 받쳐주는 회사고요. 지금 현재 순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297, 올해 기준으로 대략 한 300억이면요. 포 10만 자와도 영업 순이익이 시총이 3천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천억밖에 안 됩니다. 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하반기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 중계기 쪽은요. 삼지전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런 중계기 관련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눌려져 있는 삼지전자나 하웨이 문제만 해결되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림텍 오늘 올라버렸습니다. 이제는 드림텍은 아마 내일 잠깐 좀 조정받고 한 번 더 시세가 파동이 남았는데요. 그냥 냅둬버리죠. 이 종목은요. 조금 늦은 것 같으니까요. 자, SAMT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자, 짱바닥 형태를 찍으면서 오늘 급등이 들어왔습니다. SAMT가요. 자, 외국인 매매 동향이 좀 수상쩍더니만, 이 단타꾼들. 자, 100만 주 가까이 팔았다가 다시, 뭡니까? 한 50만 주 샀네요. 3, 4일 동안 기간도 같이 사버렸죠. 자,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 종목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꾸준히 이 종목은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이 종목은 회사가 지금 순이익이 작년에 319억이 나왔는데요. 분기에 얼마 나왔냐? 100억이 나왔습니다. 벌써. 그러면 올해 대략 한 400억 정도 잡으면요. 시총이 4천억이 나와야 되는데 2,300억입니다. 물론 반도체는 퍼 10을 줄 수는 없죠. 한 7 정도밖에 안 주는데 그래도 좀 저평가이지 않나.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이 바닥권에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눌림목을 준다든지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SAMT도 꾸준히 좀 관심을 보고 지켜봐야 될 종목입니다. 저평가 종목입니다. 자, 부승까지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진사는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요. 뭐 오늘 무슨 뭘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는데 이건 의미 없습니다. 내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 내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뭐 선익 시스템은 오늘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어제도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장 막판에 아까 들어갔었는데 어제도 제가 매매를 본전에 스스로 손해보고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못 팔라고 후회를 하고 있다가 던져버려 나왔는데 오늘 밑에서는 못 잡고요. 장 막판에 보합에서 이때 10,000원에서 따라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제가 어제 공부를 했을 때 1,400원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봤거든요. 자, 왜 1,400원이 중요해서 요 거래가 터진 자리가 고점이 1,400원입니다. 이 종목은요. 그래서 이게 또 행보했던 자리 보이시죠? 이렇게 짜잘하게 행보했던 자리. 그래서 이 1,400원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제 한 3일간 요 종목은 1,400원을 돌파했다가 밀리고 돌파했다가 밀렸습니다. 이때 거래가 좀 터졌었거든요. 오늘 막판에 종가에 그냥 1,400원을 밀어붙여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1,400원을 돌파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 오늘 시간 외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도 4% 올랐고요. 또 시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따라가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냥 저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만약에라도 뭐 내일이라도 좀 뭐 떠서 시작할 거니까 11,000원 전후에 만약에 내일 아침에 아마 11,400원이나 450원 정도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11,000원 정도에 만약에 한번 눌러지면 소량으로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받쳐놔 놓으시면 체결되면 다행이고요. 안 되면 그냥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고요. 체결되고 나서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12,500원, 600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우선은요. 여기 제가 줄을 끊어서 어제 끊은 건데 12,500원 정도, 예. 그래서 12,000원 돌파하면 좀 분할 매도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11,000원에 그럼 오셔가지고요. 대신 높은 가격에서 올라서 샀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넣었다 잘못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소량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은요, 더 빠집니다. 자, 이렇게 뭐 반도체 관련주도 또 후성이나 동진 세미캠처럼 또 막 최근에 거세게 오르다가도 지금 또 죽어버렸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익 시스템도 반도체 관련주인데 아진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으로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라서 여러분께 쉽게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종목이 아침에 한 2, 3%, 3, 4% 장초에 오르는 게 있으면 차트를 열어보시고 파동을 열어보시면서 소량으로만 파동을 계산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거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서둘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가면 물릴 수가 있으니까 10%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시면 그냥 화면 보지 마시고요.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파 하락이 남아있는데 제법 세게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듯 하니까 차라리 화면을 보지 마시고 차라리 좀 더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나 후성 정도만 만약에 11,000원 많은 건 조금의 후성이 단타 정도만 좀 치시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홀딩 하지 마시고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해놓고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5파 하락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오늘 강보합으로 끝났거든요. 이 종목은 당분간 매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유상증자 물량이 7월 19일 날 뜹니다. 이 종목은 이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유상증자 물량이 뜹니다. 7월 19일 날요. 자, 이 종목은 매매하시면 안 되고,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분명히 손해 안 보셨을 겁니다. 그냥 잘라버리셔도 될 듯 합니다. 내일도 반등 좀 주면요. 적당한 시점에. 자, 시장은 조금 더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요. 좀 더 기다리셨다가, 급할 이유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락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깰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2000선을 장중에는 깨는 공포를 줄 수도 있으니까 좀 관망을 하셨다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